안녕하세요. 소상공학TV 김상용 가맹거래사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차액 가맹금과 구입 강제 품목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을 규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점주님들이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또 본부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점주님들께서 브랜드의 인지도나 예상 매출에만 집중하시다가 정작 계약서와 정공에서의 중요한 항목들은 꼼꼼히 보지 못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이런 조건이 있었구나 하면서 뒤늦게 당황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공에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차액 가맹금과 구입 강제 품목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정보공개서에 기재되고 있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본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주님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의 확인입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와 거래 조건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차액 가맹금 부분은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가맹본부가 직전 사업연도에 수취한 차액 가맹금의 총액이 기재되어 있고,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금액과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의 비율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제시되는 금액은 각 품목별로 얼마의 차익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세부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가맹본부가 1년 동안 모든 품목에서 얻은 총 차익 가맹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값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어떤 가맹본부가 작년에 차액 가맹금을 합산했더니 총 2억 원의 물류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서에는 이 2억 원을 전체 가맹점 수로 나눈 가맹점당 평균 차익 가맹금 지급 금액과 그 2억 원을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대비로 계산한 비율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점주님들께서는 이 본부의 차익 가맹금이 높은 구조인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인지를 이 금액과 비율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세부 품목별로 얼마의 차익이 붙었는지 볼 수는 없지만 전체 구조가 물류 수익의 중심인지 아니면 로열티 중심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수치는 추정 금액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구입해서 올해 공급한 품목이나 올해 매입했지만 아직 공급되지 않은 품목, 또는 자체 생산품에 대한 부분은 차익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단순한 숫자보다는 비율의 흐름을 보시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이전 연도 대비 차익 가맹금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본부의 수익 구조가 물류 중심으로 이동한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정보공개서를 좀 더 내려다보면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 가격 상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주님들께서 실제로 본부로부터 어떤 가격대의 원재료를 공급받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지정한 구입 요구 품목 중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에 지급한 구매 대금 합계를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본부가 1000개의 품목을 가맹점에 공급했다면 그 중에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상위 500개 품목에 대해서 공급 가격의 상한과 하한이 기재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차익 가맹금 항목과는 다르게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 가격이 월별로 변동되거나 포장재 단가가 시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점주님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이 상하한 정보를 통해 직전 연도에 이러한 품목들이 어느 정도 가격 범위로 공급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맹본부가 특정 품목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해 왔는지, 혹은
공급가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변동폭이 큰지를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차익 감액금 항목이 본부의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라면은 이 공급 가격의 상한 항목은 점주가 실제로 부담한 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해서 본다면은 감액 본부의 마진 구조가 과도하게 높거나 특정 품목에서 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 주요 품목별 공급 가격의 상한 바로 아래에는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과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이라는 항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직전 사업 연도에 가맹문구나 그 본부와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가 물품을 공급하거나 중간 유통을 하면서 받는 판매 장려금, 수수료, 리베이트 등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이 항목은 앞서 말씀드린 차익 가맹금처럼 평균값이나 비율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그대로 기재됩니다. 그래서 점주님 입장에서는 본부가 물류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 외에도 거래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본부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표시되어 있거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면은 본부가 물류 수익을 어디서 얻고 있는가를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의 유통사를 끼워 넣는 구조라면은 그 회사가 특수관계인지 여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정보공개서는 단순히 숫자 몇 개를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라 이 구조가 나에게 유리한 구조인지 아니면 본부 중심의 구조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주님들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와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업종의 브랜드와 차익 감액금 비율이나 특수관계인 이익 규모를 비교해 본다면 이 본부의 물류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구입 강제 품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정보 공개서가 아니라 가맹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가맹본부는 별도의 구성 문서나 품목 리스트를 통해 공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안에 구입 강제 품목을 명시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의 구입 강제 품목 목록, 그리고 각 품목의 공급 가격, 또 공급 가격의 결정 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본부가 어떠한 품목을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는지, 또 공급 가격이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점주님들 중에는 이러한 부분을 미처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구입 강제 품목의 가격이 올라서 결국 마진이 줄어드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서류일 뿐이겠지 하고 넘겼다가 실제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순이익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검토는 절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점주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 내용이 어렵다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본부 입장에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점주 입장에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본부가 어떠한 기준으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구입 강제 품목과 차익 감액금 구조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본부는 구입 강제 품목을 지정할 때 반드시 투명성과 최소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품목이라면 강제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제 단순히 본부 로고가 찍혀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까지 필수 품목으로 묶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버거킹 사건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세척제와 토마토를 권장 품목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본부가 승인한 특정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점이나 영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을 사실상 강제 구매 구조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본부가 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주가 대체 구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곧 강제 구입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산품과 같은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 강제가 아닌 권장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요. 과거처럼 단순히 로고를 새겼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물품만 써야 한다고 하는 관행은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가맹점과의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본부가 점주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의 폭 안에서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본부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는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구입강제 품목에 대한 규제와 제도가 강화된 만큼 반드시 구입강제 품목의 목록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급 가격과 거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단순히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책임을 피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 구조의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가맹본부들이 물류마진, 즉 차익 가맹금 중심의 구조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본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될 수 있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류 수익이 아닌 로얄티 기반의 수익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얄티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본부가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잘 되면은 본부도 함께 이익을 얻는 상승형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류마진은 점주가 원재료를 많이 살수록 본부가 이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본부가 물류에 차익을 붙여서 수익을 내는 구조보다는 오히려 대량 구매를 통해 가맹점주가 시중보다 더 저렴하게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브랜드 전체의 경쟁력도 유지되고 가맹사업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고 브랜드의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문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고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거래소나 변호사 또는 전문 컨설턴트와 협력해서 항목별 내용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누락이나 표현상의 오류로 인해 공정위의 제재 또는 가맹점주와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본부가 지켜야 할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입 강제 품목을 최소화할 것. 두 번째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재할 것. 세 번째로 물류 중심의 수익 구조가 아닌 로열티 중심의 수익 구조로 세팅할 것. 이 세 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가맹본부는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고 가맹점주와 지속 가능한 가맹사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학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